여러분은 혹시 밤마다 이불 속에서 내일은 진짜 다르게 살 거야. 내일 아침엔 꼭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해야지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비추고 몸이 따뜻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금만 더 자자.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좀 쉬고 내일부터 하자며 어젯밤의 결심을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전설 속의 새 야명조의 저주에 걸린 것입니다. 불교 경전 설산에 산다는 이 새는 밤새 추위에 떨며 내일은 집을 짓겠다고 울지만 날이 밝으면 그 고통을 까맣게 잊고 놉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오면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후회하며 울죠.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현재의 안락함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미래의 고통을 감지하는 센서를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매일 밤의 결심이 아침이면 물거품이 되는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여러분께 단단한 동화줄 같은 지혜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짐이 담긴 진솔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야명조처럼 매일 밤 후회하고 매일 낮 망각하는지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이 밝혀낸 시간적 근시안의 실체를 처절하게 분석하고 그 저주를 끊을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쌍곡형 할인. 뇌는 지금의 햇살에 눈이 멀었다. 야명조가 멍청해서 집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야명조의 뇌, 그리고 당신의 뇌는 현재의 보상을 미래의 보상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쌍곡형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밤에 추위에 떨 때는 집이 생존에서 직결되는 가장 큰 보상으로 느껴지겠죠. 이때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 햇살이 비추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당장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노는 즐거움이라는 보상이 눈앞에 주어집니다. 우리 뇌의 보상 중추는 먼 미래, 즉 오늘 밤의 고통보다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현재의 쾌락에 가중치를 수백 배 더 부여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수고로움, 즉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오류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시간이 멀어질수록 그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밤에는 밤이 영원할 것 같고 낮에는 낮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야명조는 설마 또 그렇게 춥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따뜻한데 굳이 지금 힘들게 집을 지을 필요가 있나? 라는 뇌의 간사한 합리화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도 치킨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유튜브를 켜는 이유가 바로 이 쌍곡형 할인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미래의 당신을 타인처럼 여기고 현재의 당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핫, 콜드, 공감 격차,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뇌의 배신. 야명조의 비극은 망각에서 비롯되죠. 밤새 뼈가 시리도록 떨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으면 그 고통을 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핫콜드 공감 격차라고 합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는 평온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로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는 고통스러웠던 상태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배가 부른 상태가 되면 어젯밤 추위에 떨며 느꼈던 절박함은 비현실적인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뇌의 편도체에 저장된 공포 기억은 해마의 상황 맥락에 의해 억제되거나 왜곡됩니다. 어제는 좀 유난히 추웠던 거야.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 밤에도 버틸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인지적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통기억 상실증입니다.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잊고 둘째를 낳는 것은 종의 번식을 위한 축복이지만 야명조가 추위를 잊고 집을 짓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저주입니다. 당신이 시험 전날 밤샘 벼락치기를 하며 다음엔 미리미리 해야지라고 피눈물을 흘리지만 시험이 끝나고 놀다 보면 그 고통을 까맣게 잊고 다시 미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뇌가 현재의 편안함에 취해 과거의 고통 데이터를 삭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매일 밤 내일은 다를 거야 라고 말하지만 매일 아침 오늘은 좀 쉬자라고 말하는 다중인격자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간도부고, 춥고 고통스러워 죽겠다. 미루기의 끝은 필연적인 파멸이다. 야명조의 울음소리는 간도부고 혹은 변형되어 간도고라고 불리는데 이는 고통스러워 죽겠다. 이제는 도를 닦겠다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명이 밤에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후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반복된 미루기는 뇌의 전두엽 피질의 두께를 얇게 만듭니다. 의지력과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위축되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더욱 떨어지고 당신은 점점 더 본능적인 쾌락에만 반응하는 짐승의 뇌로 퇴화하게 됩니다. 야명조의 삶이 비극적인 진짜 이유는 그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밤의 추위를 견딜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깃털이 빠지면 어느 유난히 추운 밤에 야명조는 얼어 죽고 말죠. 집을 짓지 않은 대가는 불편함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젊음과 기회라는 햇살이 비추고 있어 미뤄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아직 시간 많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집, 즉 실력, 자산, 건강을 지으려 하면 이미 손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루기는 시간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고리대금입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파산시킬 것입니다. 야명조가 밤마다 우는 것은 추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자기 혐오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당신도 밤마다 이불 속에서 자기 혐오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스템의 부재, 의지가 아닌 환경으로 날개를 묶어라. 야명조가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의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꼭 해야지라는 다짐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뇌과학적으로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소모되는 자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지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뇌는 100점 100승으로 놀자를 선택합니다. 집을 짓는데 성공한 야명조가 있다면 그는 의지가 강한 새가 아니라 환경을 설계한 새일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둥지 재료를 물어오지 않으면 먹이를 먹을 수 없는 곳에 둔다거나 다른 새들과 함께 집을 짓기로 약속해서 강제성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이를 율리시스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사이렌의 노래, 즉 유혹을 듣고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던 율리시스처럼 당신도 미래의 당신을 믿지 말고 현재의 당신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수행할 뿐입니다. 운동선수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운동화를 신는 것은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자동화된 습관입니다. 야명조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생각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고민할 틈을 주면 뇌는 반드시 핑계를 찾아냅니다. 해가 뜨고 몸이 녹기 전에, 추위가 가시기 전에
나뭇가지 하나라도 물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명조의 저주를 끊고 당신만의 튼튼한 동지를 짓기 위한 구체적인 실전 지침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의 시각화를 수행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햇살에 취하기 전에 어젯밤의 고통을 생생하게 복기하십시오. 단순히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오늘 밤 나는 얼어 죽는다는 공포를 뇌에 주입하십시오. 미래의 고통을 현재로 당겨와서 현재의 나태함이 주는 달콤함을 공포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핫콜드 공감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차가운 미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5분의 법칙으로 시작의 장벽을 부수십시오. 거창한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면 뇌는 겁을 먹고 도망가죠. 딱 나뭇가지 하나만 줍자. 딱 5분만 책상에 앉자라고 뇌를 속이십시오. 일단 시작하면 우리 뇌의 측좌액은 그 행동을 지속하려는 관성을 가집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입니다. 일단 둥지터로 날아가기만 하면 당신은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강제적 환경 설정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알람 시계를 끄기 힘든 곳에 두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모임에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을 잠금 상자에 넣으십시오. 야명조가 날이 밝으면 놀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이기려면 본능보다 더 무서운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억지로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돛대에 묶으십시오. 그것이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설의 새 야명조를 통해 인간의 미루는 심리를 뇌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쌍곡형 할인으로 인해 우리는 미래의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쾌락을 선택하며 핫콜드 공감 격차 때문에 낮에는 밤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된 미루기는 뇌를 퇴화시키고 결국 인생의 겨울에 얼어 죽게 만듭니다. 의지가 아닌 환경 설정과 시스템으로 해가 뜨자마자 움직이는 것만이 야명조의 비극을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 영상만 보고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또다시 야명조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 밤 또다시 차가운 이불 속에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 나뭇가지 하나를 물어오십시오. 그 작은 가지 하나가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